특징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 모니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 해밀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으로 방향을 크게 보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LG화학인데요. 이 LG화학의 주요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죠. 배터리 사업 부문의 프리미엄,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인데 일단 LG화학 측에서는 뭐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예, 오늘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은 다른 기업에서 다른 계열 회사에서 임원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LG화학 사업 부분장을 맡음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사업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육성 혹은 향후 어떤 시너지를 위한 어떤 사업의 영역을 집중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원래 취지였는데 이제 오늘 사업 분할 혹은 분사에 대한 언급이 LG그룹 고위 쪽에서 현재 얘기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오늘 시초가부터 해서 상당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가 넘는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32만 3,500원대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분사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성장이 사실 LG화학의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 어떤 커다란 촉매 역할과 어떤 주가 상승이 어떤 커다란 성장 모멘텀의 한 축으로 작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현재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좀 하고 어떤 식의 이제 분명한 입장이 확정적인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황은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LG화학 전지 사업 부문에 대한 분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걸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된다. 리스크는 현재 발생이 되었고 그런 리스크의 어떤 위력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LG화학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불식되려면은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9만 3천 주 가량 현재 이 시각 출회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주가의 흐름 역시도 33만 8천 원 정도 수준, 즉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가 회복되는 정도 흐름을 주가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LG화학의 전지 사업 부문에 대한 분사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LG화학 많이 던지고 있는 반면 이 같은 급락을 기회다라고 판단한 개인들은 좀 많이 담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어떤 조언 가능할까요? 일단 좀 방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오늘 일단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LG 쪽과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가 기관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반영이 될 경우 그러한 부분들이 매수냐 매도냐 그러한 것들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만의 매수만을 가지고 현재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어떤 방향을 갖기에는 좀 힘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을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자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33만 원대 중반 이상 저도 오늘 최소한 시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에서 밀리지 않는 그러한 지지력을 보일 때 일단 그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그러려면 어쨌든 기관의 매도가 잠잠해져야 되겠고요. 외국인들 또한 매수세 어제까지 보여준 그러한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라고 한다면 건설업종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오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멘텀 삼아 건설주들 전반적인 강세의 흐름인데요. 단기적인 투자 심리 이 환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건설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규제 조치였죠. 그동안 상당한 우리 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집을 향후 특히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담적인 요소가 바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일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호재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위주로 시공하는 건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어떤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려면은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요자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단 확실하게 터닝이 지금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건설주에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워낙에 낙폭이 컸던 주택건설 위주로 시공을 하는 건설주들의 경우,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동안의 낙폭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고려개발 같은 게 상한가를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단기적인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러한 중견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을 현재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건설주들의 경우 120일 이동평균선까지의 어떤 반등의 여지는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익 IPS 이 종목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었죠? 예, 오늘 삼성전자의 중국 낸드 플래시 공장 건설 발표 소식이 지금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익 IPS도 반도체 증착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의 거래가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 원래 이제 한 15조 정도 생산 설비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번 조치 발표로 인해서 한 2조 이상 설비 투자가 추가로 확대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의 주가도 이에 따른 어떤 성장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3분기 대비해서 이번 4분기 매출이 2배 이상 현재 신장될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현재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발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인 9,500원대 내외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가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종목 모니터 오늘의 하나대투증권 해밀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